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동해항에서 바닷길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저녁 5시 반, 첫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현대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힘찬 고동을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거의 반세기 만이었습니다. 실향민과 관광객 1,300여 명이 탄 배는 이튿날 아침 북한 장전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인근 주민들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통일도 금방 오지 않겠나 이래 큰 기대를 하고 또 실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저희 약국 같은 데도 좀 이용하고 이랬거든요. 육로 관광이 시작된 2003년 이전까지 5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바닷길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곳 동해안 터미널에서는 국제 여객선만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변은 점점 침체됐지만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의 성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 피격으로 관광객 1명이 숨져 육로 관광마저 중단되자 안타까움은 컸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남북 교류가 더 기대됩니다. 육로 철도 지금 연결한다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발전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하면은 굉장히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요.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습관성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올해 강원도에서도 모두 9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음주 교통사고 가운데 재범이 26%, 3번 이상은 18%였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40%를 웃돌았습니다. 원인은 그 습관성이죠. 그것도 음주운전도요. 예. 또 음주운전에 대한 또 사회적인 또 관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 그죠? 경찰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압수합니다. 취소는 아니시고요.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슈화되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800여 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했던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특별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량 사항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즉시 해결하기 힘든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화재 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마을 경로당. 건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끝나면 곳곳에 화재 취약점을 살펴봅니다. 보일러실에 자동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T자형 가스 배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가스 누출 차단기를 작동시켜 봅니다. 월 한 번씩 이장님이나 회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들릴 거예요. 들리시죠?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관할시 군청에 통보됩니다. 평소에는 모르고 지냈는데 오늘 그 소방 점검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미비한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횡성에서 지난 4개월간 280여 곳 건물의 화재 특별조사가 진행됐는데 모든 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 건수 2,600여 건 가운데 소방 분야 다음으로 비상 피난 구역까지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피난 계단 출구에까지 증축하는 등 불법 증개축과 방화 구획 훼손과 같은 건축 분야는 69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즉시 조치가 어려운 중대 위반 적발 건물은 점검을 받은 10곳 중 6곳이나 됐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감직이나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 발견이나 소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내 불량 판정을 받은 4,600여 곳 가운데 500여 곳을 중대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1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안으로 도내 다중이용 건축물 9천여 곳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가 20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통폐합 예정인 도내 학교는 춘천 추곡초와 홍천 모곡초 등 초등학교 12곳과 삼척 장호중과 하장중 등 중학교 5곳, 그리고 삼척 하장고와 가곡고 등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20곳입니다. 한편 2020년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28곳, 2021년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24곳입니다.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인 전입 대학생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부터 관내 5개 대학 재학생이 강릉으로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이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입 민원실을 운영해 전입 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일반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접도구역 내 불법 도로 점용과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계 표지와 안내 표지의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서 불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시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의 해장 별미 곰칫국의 재료인 꼼치 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내년 3월까지 경남 통영 해역에 꼼치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3년간 부화와 방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년생 어류인 꼼치 길이는 약 50cm이며 겨울철 주로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 바위나 해조류에 산란하는 생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3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10도에서 12도, 강원 산지는 7도에서 9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영서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오늘부터 겨울철 휴항에 들어갑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 악화와 관광객 수요 감소로 강릉 울릉도 항로의 여객선 2척은 내년 2월 말까지, 묵호 울릉도 항로의 여객선 2척은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통일의료센터 개소를 기념해 오늘 오후 1시부터 북한의 의료 현황을 소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서울대 의과대 최민호 교수와 민주당 김종수 통일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줄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0.6% 하락해 9월 하락 수치 0.4%에 비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와 산업기계 수입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합니다. 멘토단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강원도와 시군의 스마트시티 사업 방향과 서비스 발굴 등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지역의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이 2020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인제를 비롯한 도내 5개 군 지역의 DMZ 주변 명소와 연계해 트레킹과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